안녕하십니까, 정전남입니다. 이 시간에는 지금 오늘 밤에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할 이 미스 트롯에 관해서 심사,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재미가 있고 흥미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번에 심사를 할 때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또 지탄을 받은 내용이기도 하죠.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이 심사하시는 마스터 15분이 있죠. 그 중에서 그 15분 중에서 출연자에게 무조건이라 한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은 참가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하트가 있습니다. 그것을 눌러주는 분들이 한 7명, 8명 정도 된다고 할까요? 그 외에 또 정말 노래를 듣고 노래로 판단해야 할 사람들이 또 한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, 3분 정도 해서 10명. 그 다음에 나머지 5분은 정말 이 노래를 듣고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그 판가름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심사 기준에 따라서 하트를 누르는 그런 형식으로 이 15명으로 마스터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5명 중에 지난번에 봤을 때 이 박선주 마스터가 시청자들로부터 조금 지탄을 받았죠. 그런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이 박선주라는 마스터는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. 서울 종합예술학교에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해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입니다. 교수이고 그 서울 종합예술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 기타 대학에서 이 실용학과에 관한 이 교수를 많이 역임을 했습니다. 저 미국의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뭡니까 심리학까지 전공을 하고, 사실 이 노래를 하는데도 심리학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든요. 심리학이 필요 없는 곳이 없으니까. 그 다음에 현직 가수입니다. 현직 가수이면서 프로듀서이기도 하고 또 작사 작곡도 하고 모든 부분에 이 음악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내노라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다 그러면 세상에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계십니까만은 그만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, 그 다음에 신지라는 가수 있죠. 이 가수도 역시 조금 지탄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신지라는 가수 역시 23년 정도 벌써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코요테라는 그룹의 메인 보컬 역할을 했던 가수입니다. 그러니까 어느 그룹의 메인 보컬이라 그러면은 그분이 노래하는 실력은 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라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신지라는 이 가수도 역시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.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, 그 외에 또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조영수 작곡가, 이런 분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죠. 특히 또 우리 영탁님도 작사 작곡 다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뭐 자기가 노래를 지난번에는 경연의 테스트 심사를 받았지만은 원래는 심사위원으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고, 우리 또 임영웅님 같은 경우에도 뭐 오랫동안 정말 뒷전에서 노래를 하면서 내공을 키워온 그러한
가수죠. 그 참 특히 저는 영웅 하면은 그 영웅님의 그 목소리 하나는 정말 아주 곱고 고운 그 남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? 그 다음에 또 고음을 낼 때도 전혀 무리를 하지 않고 고음을 냅니다. 그게 바로 이 곱고 이 음폭을 큰 변화를 요 안에서 놀면서 높낮이를 다 조절하는 바로 벨칸토 창법을 트로트에 접목을 해서 부르는 가수가 바로 영웅 가수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장민호 가수도 오랫동안 가수 생활했죠. 그리고 이 정동원 동원이도 정말 노래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고 그 6분 미스트롯 6분은 정말 그 인기도 인기지만은 그분들이 마스터 자리에 앉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, 그 다음에 또 이 진성 가수 있죠. 그 다음에 김준수라는 마스터, 붐 마스터하고 자주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 김준수라는 마스터 역시 그러니까 뮤지컬 쪽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. 그러니까 뮤지컬을 하면은 성악 발성으로 하는 분이죠. 그러니까 그런 분은 발성, 발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뭐 그분한테 트로트를 시키면 트로트는 조금 창법이 꺾기하고 이런 부분이 독특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할지라도 음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그분도 역시 능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 그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제가 볼 때는 장영란이라는 마스터 있죠. 그분은 배우 출신 아닙니까? 배우인데 요즘 여러 방송에 한 세 곳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죠. 그런데 그분은 어디 가도 그 분위기 자체가 아주 즐겁게 해주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 순간적인 순발력이 대단한 분입니다. 이 미스트롯에서도 그분이 장영란이라는 마스터가 순간순간 그 분위기를 업시키는 데는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? 그런 분이 거기 자리에 있음으로써 음악도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음악을 많이 하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자신이 알기는 많이 알아도 실제 목소리로 내는 여성으로서 고음이 잘 안 나온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은 노래를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춘 분이다.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장윤정, 진성, 그 다음에 조영수, 그 다음에 김준수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영탁, 뭐 장민호, 임영웅 이런 분들은 정말 뭐 요 사람들에 의해서 올 하트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사하는 분들은 아주 독특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꾸중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. 그 음정박자는 기본적으로 경연에서는 음정박자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. 그런데 그때 이 경연에서 나오는 멜로디 음악은 MR 곡이라 해가지고 멜로디가 없습니다. 멜로디가 없고 그냥 쿵 짝짝 쿵쿵 이렇게 화음만 이렇게 대충 맞춰주는 그런 반주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서원 양이 초등학교 3학년 노란 티 입고 깜찍한 우리 서원 양이 나와서 할 때 제가 볼 때는 박선주 마스터는 앞부분에 틀렸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박자를 한 3곳에 정도 한 반박자 반의 반박자 이렇게 박자를 조금 놓친 부분이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그 어린 나이에 제일 처음 나와서 노래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했습니까? 그래도 그거를 견디고 정말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목소리도 정말 연습을 많이 했고 이 비브라토 넣는 부분도
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비브라토를 넣어주는 것, 또 비브라토를 다 넣는 것, 그거를 볼 때 그러고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만들 줄 안다는 것. 그 마지막 부분에는 하고 가다가 요래 흔들어지는 것, 마무리는 거의가 그렇게 해야 조금 그래도 점수를 받습니다. 이 서원 양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그 눈짓, 손짓, 그 다음에 마이크 테스팅까지 하고 얼마나 이쁘고 귀엽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. 정말 그 초등부 중에서는 임서원 양이 저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일 궁금합니다. 그러고 장래가 아마 기대되는 그런 꿈나무이기도 하고요. 다른 친구들은 뭐 조금 저는 뭐 노래는 잘했습니다만은 볼 때 선곡도 이서원 양은 그 나이에 맞게 깜찍하고 춤추고 하는 그런 춤출 때도 너무 이쁘게 발동작, 손동작, 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돌아서서 윙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키스를 보낼 때 입술에서 하는 이 쪽 소리 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키스를 보내고 할 때 저는 얼마나 깜찍하고 이 웃는 모습이라든지 눈 동자라든지 요거 하나하나 뜯어볼 때 정말 전유진양 뒤를 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꿈나무가 아닌가, 저는 서원 양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런 모습들을 전부 여러분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트로트에서 꺾기 할 때 정말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꺾을 때 완전히 요즘 한 모습 다르고 옛날 저 원로 가수들이 꺾는 이렇게 하는 거 꼭 그 비브라토 넣을 때마다 그렇게 넣어서 그것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. 이야, 그게 한 번만 하면 참 좋은데 계속 반복해서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마이너스 줄 수밖에. 그 나머지 부분은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. 그래서 올 하트를 받았는데 그 비브라토 부분 사용하는 부분은 좀 고쳐주면은 정말 저 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 비브라토는 정말 이 사용을 잘 해야 됩니다. 이 트롯은 그게 듣기 싫으면은 노래가 실증이 납니다. 그러니까 비브라토 부분. 그 다음에 싫은 소리, 싫은 소리를 냈냐. 예를 들어서 끽끽 하는 소리, 고음에 치고 갈 때 사랑하고 마무리할 때 탁 맞추는 중저음에서 고음으로 탁 바뀌는 부분, 그런 부분에 이 보면은 끽 하는 소리가 나오는 가수예요. 안 그러면 끽 이런 소리, 가성이 아니면서 기계 소리 끽끽 이런 마찰음 소리 나는 것. 그 뭐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돼지가 꽥꽥 할 때 나오는 소리, 그런 소리 비슷한 거. 그런데 고음이 올라가도 가늘어지고 강해지는 소리라도 끽 소리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끽 소리, 듣기 싫은 소리가 첫째 또 안 나와야 된다. 그런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오면은 점수를 마이너스를 받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지나친 감정 표현. 지난번 그 초등부들 보면은 친구들이 너무 감정에 빠져가지고 막 울 것 같이 그렇게 감정에 빠져서 너무 지나치게 감정에 노래 표현을 그렇게 해야지, 자기가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한 번은 몰라도 두 번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. 그러니까 지나친 감정은 차라리 평범하게 부르는 것보다 못하다. 노래 이 목소리나 이런 동작이나 표정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그냥 사랑이 뭐냐고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찔찔 짠다 그러죠. 그거는 딱 듣기 싫은 그겁니다. 그 다음에 몸과 노래가 같이 해야 된다. 몸도 노래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이 가사 전달, 가사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발음이 정확해야죠. 이 트롯계 중에서 발음을 할 때 가장 표준이 되고 정확하게 입술 모양을 간직하고 있는 분이 바로 김용림 마스터입니다.
김영림 마스터가 이번부터 나오죠. 그러니까 김영림 마스터의 노래할 때 여러분 아마 입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. 정말 정확하게 옆으로 벌어질 때는 옆으로 뭐 오므릴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정말 입 모양의 표본이 되는 분이 바로 김영림 가수입니다. 자, 그리고 참 그 생각난 김에 김영옥 그 탤런트 선생님 있죠. 그분은 뭐 노래를 잘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고 뭐 대우하는 차원에서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나오셔가 노래를 듣고 뭐 수시로 이렇게 마음대로 눌러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 자리에 모신 것으로 압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분은 음악을 심사를 한다기보다 즐기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래서 이 가사 전달이 정확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강약 조절할 때도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이렇게 부르면 그 노래는 한쪽 중간쯤 들으면 그 노래는 실증이 나서 듣기가 싫어지죠. 그러니까 바로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은 멜로디를 타더라도 강약 밀었다 당겼다 강약 높이 조절 소리 크기 조절, 높이는 정해져 있지만 그 소리의 크기, 그러니까 소리를 속으로 푹 집어넣었다가 또 밖으로 다 내보냈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조절할 수 있는 능력,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, 뭐 호흡은 노래하는데 가수들의 기본이 리듬, 박자, 호흡이죠. 어떤 가수든지 호흡은 정말 이 복식호흡, 노래할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.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어깨가 들어가면 위로 숨을 쉬기 때문에 이 뱃속의 호흡을 많이 채우지를 못합니다. 그러면 호흡이 짧아서 노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다음에 절대 그 남의 흉내를 내지 마라. 지난번에 할 때 저 동원이 흉내를 창법을 그대로 베낀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한 사람이 있었죠. 이예은이든가 그 친구가 동원이하고 거의 뭐 끊는데 끊고 거의 같이 불렀죠. 그래서 박선주 마스터가 하트를 안 줬죠. 바로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원곡 가수의 흉내는 내지 마라. 그럴 때 박선주 마스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동원 군은 참 앞으로 우리나라 트로트의 꿈나무이고, 그런데 그러면은 이예은 양은 어디 있느냐? 그럼 동원이는 여기 있는데 예은 양은 동원이 노래를 흉내를 내면 예은 양이 어디 있냐? 예은이 노래를 불러라. 이렇게 해서 하트를 안 눌러준 거거든요. 그 말이 바로 절대 남의 노래 흉내를 내지 마라, 베끼지 마라. 그는 모창 가수지 그 사람 자신의 노래는 없어지는 거다 이 말. 자, 그 다음에 이 초등부에서 이 민요 창법을 쓰는 친구들이 많았죠. 그러면은 절대 점수 한 번은 점수를 받을지 몰라도 두 번, 세 번 절대 점수를 못 땁니다. 그 트로트는 트로트로 창법으로 불러야지. 그 지난번에 김호중 가수도 성악을 했으니까 그 성악 창법을 트로트로 갖고 오는데 처음에서 점점 갈수록 나중에는 많이 좋아졌죠. 그런데 거기에서 워낙 그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점수를 받고 마지막까지 갔지. 그거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까지 못 올라갔죠. 그렇게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민요 창법을 그대로 갖고, 지난번에 김다연 양이죠. 마지막 끝부분에 여자의 일생 완전 민요로 불렀지 트로트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. 저라도 점수 하트 안 눌렀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민요는 그 창법이 있습니다. 고음 낼 때 목소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허스키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창법이 있습니다. 그 창법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민요같이 부르면 안 됩니다. 그런 사람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천년바위 또는 칠갑산, 이런 거는 거의 민요 창법으로 불러도 되는 노래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바로 그런데 칠갑산하고 천년바위 이런 노래 어려운 노래 아닙니다. 쉬운 노래입니다. 여러분도 이런 부분 불러보면 잘 부른다. 쉬운 노래 잘 부르는 게 물론 좋지요. 그런데 그 경연에 나가서 그런 노래로 하면은 그 마스터들이 만약에 그거 잘 부른다고 점수 하트를 푹푹 눌러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못 판단하는 거다. 그 노래가 쉬운 노래인데
그리고 이 절대 민요 창법으로 부르지 마라. 송가인 가수도 이 민요를 했지만은 노래할 때 민요 창법을 거의 뭐 99%안 쓰잖아, 안 쓰지요. 그런데 그 김소유 가수도 마찬가지. 민요를 했는데 그 안 쓰지요. 호흡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100% 활용을 하더라도 김다연 양 완전히 그 민요 같은 소리를 그 말고 그 외에 초등부에서는 몇 사람 한 3명 정도 이 완전히 민요로 부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절대 흉내 내지 마라. 그다음에 이 트롯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노래 가사를 잘 알고 그 가사를 어떻게 내 거로 만들어서 감정 표현을 할 것인가,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롯을 들을 때는 그쪽도 들어야 되고, 그 기존 기성 가수들은 요번에도 있죠. 현역 가수들 팀에서 보면은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또는 뭡니까,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박선주 마스터가 하트를 안 눌러주는 거. 그러니까 기존 가수들은 정말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박선주 교수 같은 분은 안 눌러준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우리가 알고 이 노래를 들으면은 조금 더 재미있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심사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밤 멋진 이 경연대회에서 심사를 해가면서 같이 봐주시면 참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으니까 잘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말을 기억하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